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재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주제 어떤 건가요? 네, 코로나 재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더 강화되고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저질환자 등에만 재택근무를 허용했던 삼성전자나 LG전자도 대상을 대폭 확대를 했고요. 네. 은행은 물론 IT 기업 중심의 재택근무가 제조업 분야로도 이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생산 공정을 담당하는 곳의 경우 하루 이틀 만에 뚝딱 이런 재택근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걱정이 큽니다. 네. 이슈픽에서 코로나로 급변한 근무 환경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재택근무가 더 강화가 됐는데 이게 어떤 기업에서는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기업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상반기에 실시하던 재택근무를 다시 강화를 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특히 코로나19 확산세의 IBK 기업은행의 경우 은행으로는 처음으로 본점뿐 아니라 일선 지점 직원들까지 재택근무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주요 IT 기업들은 이미 재택근무 종료 시점 자체를 특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계속 연장 중입니다. 네. 사실상 전 직원의 무기한 재택근무를 단행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IT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또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는 이유,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요, 다른 직종들과는 좀 다른 게 소위 말하는 그런 필수 출근 인력이 많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네. 제조업과는 달리 각 개별자들의 경우 노트북으로 업무가 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건데요. 무엇보다 네이버와 카카오 이런 기업들은 재택근무 소통 플랫폼으로 모두 자체 툴을 활용하는 만큼 추가 비용도 들어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기존 사내 활용 메신저 자체가 화상회의 등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업무에 활용하는 플랫폼의 변화도 없다는 겁니다. 말씀하셨던 그 생산 라인이나 이런 곳에서는 재택근무가 사실 불가능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생산 라인이 멈춰선 경험이 있는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식사를 2부제로 한다든지요. 네. 또 이렇게 층수 간의 이동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접촉 최소화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택근무가 불가능한 생산 현장의 방역을 더욱 강화하는 건데요. 네. 자동차 업계나 반도체 생산 공장의 경우에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식사 시간을 이원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식당 이용 시간을 달리하는 사부제를 운영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방역의 필수이자 가장 중요한 마스크를 아예 지난 7월부터 자체 생산 체제를 구축을 해서 한 달에 80만 개를 만들어서 전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기업의 스케일은 역시 남다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스템이 아주 잘 갖춰져 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나 아니면 유연근무제를 사실상 도입하는 게 쉽지 않은 곳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 34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유연근무제 실시 현황 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네. 따르면은 대기업은 57.3%가 시행한다 이렇게 답을 했고 중소기업은 30.3%에 불과했습니다. 기업 전체가 36%였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된 올해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조사 결과입니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건데요. 네. 이유로는 실시 여건이 부족하다든가 또 타 부서와 협업하는 문제가 있거나 또 과중한 업무 등이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수 없는 이유라고 답을 했습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택근무를 하고 싶어도 그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는데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책 마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요. 화상회의라든가 또 재택근무 도입 지원 사업을 마련을 했습니다.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이라는 건데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또 비대면 업무 환경 구축을 위해서 화상회의, 재택근무 이런 비대면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규모는 2,880억 원으로 지원 예정 기업은 8만 개입니다. 네. 중기부에서는 이 사업의 구축을 조속히 완료를 해서 중소기업이 신속히 비대면 업무 환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이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직장의 문화도 바뀌고 있는데 아무래도 기업은 이윤을 내야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기업 입장에서는 고민도 될 것 같아요. 네, 물론입니다. 아무래도 재택근무라는 게 집에서 일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기업에게는 그런 재택근무를 하면서도 생산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는 게 숙제입니다. 그 효과 또한 전문가들 역시 의견이 분분한데요. 다수의 연구는 출퇴근에 낭비되는 시간을 절약을 하고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하다 이런 긍정적인 결론을 내놓기도 했지만요. 또 네. 반면에 대면 소통이 제한이 되면서 창의적 아이디어가 줄고 스트레스가 가중된다는 이런 부정적인 반응도 만만치가 않다고 합니다. 네,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재택근무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그 업무 특성에 따라서도 좀 느끼는 바가 다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면 활동 비중이 낮고 또 근무 환경에 크게 제한이 없는 분야일수록 아무래도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인정을 하고 또 계속해서 연장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 구글 또는 트위터 이런 회사들은 원하는 직원은 앞으로 코로나19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재택근무를 해도 좋고 해도 좋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전체의 절반 정도 인력을 2030년까지 원격 근무로 전환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기도 했고요. 네. 반면 창조적인 결과를 내야 하는 기업들은 그렇지가 않겠죠. 동영상 서비스 업체 넷플릭스의 리드 헤이스팅스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재택근무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발상을 떠올리려면 구성원들끼리 토론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네. 재택근무로는 어렵다는 거죠. 네, 지금 미국의 경우를 짚어주셨는데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재택근무가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대한상공회의소 기업 조사를 한 결과를 한번 보면요. 네. 비대면 업무 이후 업무 효율성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좋아졌다 이런 응답이 84%에 달했습니다. 네. 직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았는데요. 하지만 원격 근무를 지속과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기업들의 71%가 전혀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기존 업무 수행 방식과의 충돌을 꼽았는데요. 이후 원격 근무 확대를 위한 선결 과제로는 보고 지시 효율화와 임직원 인식 역량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대면 업무는 피할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우리 기업들도 업무 수행 방식 혁신을 통해서 경쟁력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기업과 전문가의 의견도 갈리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한 뉴워드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지 궁금한데요. 네, 오늘 단어 데스크 테리어라는 말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데스크 테리어. 네. 어떤 단어인가요? 데스크가 책상을 의미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또 인테리어, 이 데스크라는 말에 인테리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의 취향에 맞게 책상을 꾸미는 것을 일컫는 신조어인데요. 일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품들로 집을 사무실처럼 꾸미면 편리함과 안락함의 업무 능률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재택근무 확산으로 집 안에 업무 공간을 마련하는 이른바 홈오피스 트렌드가 생겨나면서 이런 신조어도 생긴 겁니다. 네, 저희가 아까 짚어봤지만 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우려로 인해서 재택근무가 늘고 있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재택근무 시행이 어려운 일터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마스크 착용과 소독 작업 등 이런 조치를 더 강화하는 것이 안전한 일터 만들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재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